자, 이제 현대식 9번 나와 있는 두 작품, 황동규의 풍장 그리고 유아의 빠삐용 영화 사회학이라는 두 작품을 볼 건데요. 우선 이제 들어가기 앞서 풍장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풍장 1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옆에 쪽에 보면 풍장 1. 자, 풍장이라는 게 연작인데요. 연시입니다, 연시. 그 중에 이제 1편이 수록되어 있는 거고, 이 연시가 그러면은 몇 편까지 있느냐? 총 70편까지 있습니다. 자, 뭐 엄청난 연작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1982년부터 95년까지 13년 동안 쓰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이 황동규라고 하는 이 시인은 되게 이제 천재적인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때 이제 즐거운 편지라는 요거를 썼는데, 물론 그때 등단한 건 아니고 그때 쓴 거를 20살 때 등단을 했는데, 아무튼 그 등단하자마자 그 문학계에서는 뭐 대단한 천재가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될 정도로 아주 천재적 그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 황동규라는 사람이 그 소나기를 쓴 작가 이름 아나요? 소나기? 네, 소나기의 작가가 황순원 작가죠. 네, 황순원의 아들입니다. 황동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완전히 그 문학 쪽에는 약간 좀 자질이 특출난 뭐 이런 이제 집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풍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화장을 많이 하죠, 요새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매장을 많이 했었고, 땅에.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수목장 이런 것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어떤 장례 형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풍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체를 그냥 자연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아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놓아둬가지고 비바람에 그냥 자연이 이제 없어지게끔. 그러니까 동물들 시체들이 이제 보통 숲이나 이런 데서 죽으면 이렇게 다 분해돼가지고 다시 자연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풍장이라는 거는 어떤 자연 순리에 대한 수능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자연 순리에 대한 수능의 일부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결국 자연의 순환이다. 이게 이제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 순리에 이제 의해서 풍장을 하고 싶다. 풍장을 시켜다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인간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 이렇게 존재했던 자기가 어쨌든 인간의 삶, 뭐 세속적인 현대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영위하고 살았는데, 그런 현대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뭐 아까 쉽게 이제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지금 현재 시대에서 풍장시키면 시체 유기로 이제 잡혀갑니다. 시체 유기죠, 그냥. 시체 유기고요. 여기서도 사실 그런 이제 불법적인, 이때도 뭐 당연히 합법은 아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장례 문화가 이때 지역마다 조금씩 있기는 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시에서는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런 이제 풍장이라는 제목에, 자, 내 세상 뜨면 풍장 시켜다오. 풍장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자연에 그냥 버려두는 그런 장례 방식.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자, 전자시계. 이 전자시계는 어떤 물질 문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시계라는 의미가 또 주는 건 어떤 시간 안에 계속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자시계가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 지명인데요. 군산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이 검색이라는 건 불법적인 행위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군산 말고 곰소,
그러니까 이 군산과 곰소라는 지역이 이 풍장 이런 것들의 어떤 이제 풍습이 있었던 지역임을 이제 보여주는, 이 풍장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서남해 지방 이런 데 이제 장례 풍습이라 군산과 곰소라는 지역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한 거고요. 이쯤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옮겨 실어서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자,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사실 이 모든 게 이제 벗어지는 어떤 해방의 그런 표현이고요.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늦가을 차가운 햇빛이라는 건 이제 계절적 그런 배경,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앞에서 나와 있는 손목시계 전자시계인데요. 이 전자시계가 가는 채로 여기선 두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부서질 때라고 해서, 앞에서는 삶의 시간 안에 있다라고 그랬죠.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안에서는 그 시간에서 해방된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삶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자,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풍장이니까, 자, 여기 도착해가지고 손목시계가 부서질 땐 이미 이 사람은 이제 죽은 상태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 새로운 씨앗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쓰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서 빛나게 해다오. 자, 이 백금 조각이라는 거는 사실 금리 뭐 이런 건데, 이 금리 이것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라고 해서 이 물질이 구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자, 그 밑에 바람 이불처럼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에 피가 다 마를 때까지, 자, 자연 속에서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자, 풍장이죠, 풍장.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건 생명을 소멸시켜서 자연으로 완전히 돌아가게끔 해주는, 자,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어찌됐건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삶이라는 거와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삶은 전자시계 이런 표현처럼, 또는 백금조각, 금리 이런 표현처럼 어떤 물질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이란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이런 물질 문명이다. 그에 반대로 죽음이란 어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해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자 한다. 내가 죽는 게 뭐 슬픈 일이 아니야. 자연과의 합일, 이런 의미로 풍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전자시계라는 건 어떤 삶의 시간 또는 물질의 문명을 뜻하고 있고요. 뭐 어디 무인도에다가 넣어줘라고 하는 이 무인도의 의미는 이제 세상과의 단절이죠. 자유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 있는 이 바람이라는 걸 통해서 자유를 실현한다 해서, 이런 뭐뭐 해다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런 뭐뭐 해다오, 저희가 뭔가를 의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까지, 자, 풍장이라는 작품을 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나의 유아 시인의 빠삐용. 빠삐용에 대해서 우선 알면 좋은데, 이게 영화 빠삐용이라고 아주 한 뭐
내가 어릴 때에도 옛날 영화니까 한 50년쯤 됐나?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70년 뭐 한쯤 꽤나 오래된 거의 흑백 영화 뭐 요 정도 수준의 영화인데, 이 빠삐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알카트라즈 같은 뭐 섬에 있는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요새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탈옥을 하기 위해서 막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인데, 결국 마지막에 탈옥을 합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섬에서 뛰어내린 거지, 물로 뛰어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체 거기서 죽은 사람만이 이렇게 이제 봉해가지고 바다로 던지거든. 바다로 던지는데 이제 자기가 죽은 걸로 위장을 해가지고 바다로 이제 던져지는 거지. 그렇게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뭐 그 영화에서 나와 있는 드가라는 인물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제 빠삐용이라는 인물과, 잠깐 적어볼까요? 자, 인물과 드가라는 그 영화 속에서의 인물들인데, 이 빠삐용은 결국은 어찌됐건 탈출을 합니다. 뭐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드가는 그 뛰어내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갑니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비유하면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예 시를 들어가서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중간에 설명할 거를 설명을 해보죠. 자, 아침 TV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자, 물난리. 그러니까 이제 물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지금 태풍 때문에 엄청 난리인데, 이 북새통 똑같습니다. 이제 물난리가 되게 심하게 났던 때가 있었어요. 난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 기억이 나는데,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자, 물난리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어디 뚝이 무너지고 막 해가지고 물 막 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북새통을 틈타서 서울 대공원에 이제 우리가 이게 무너진 거죠. 수재에 수재가 겹쳤다고 했지만, 요 수재 앞에 수재는 물난리의 수재고요. 요 뒤에 있는 수재는 짐승 숫자입니다. 짐승의 재난이죠. 이게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의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자, 우리 속의 세 마리 표범이라는 건 사실 도망가지 않은, 자, 표범 한 마리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거고요. 도망가지 않은 세 마리의 표범의 그 눈빛이 우울하대. 그 우울한 눈빛이 내 가슴 깊이 박혀버렸다. 라고 해서, 사실 왜 우울한 눈빛일까요? 얘네도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잖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범죄자한테 감금을 당한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매번 묶어놓지는 않죠. 그러기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풀어주기도 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일상생활을 같이 합니다. 뭐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기회가 생겨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이 열려 있음에도 도망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지. 도망칠 수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 믿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마리의 표범들은 그 현실에 되게 무기력한 모습의 당사자들이라서 이 우울한 눈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눈빛이 내 가슴 깊이 박혔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 우리 속의 세 마리의 표범과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민과 동질감.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아까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이건 이제 표범에 대한 이야기죠. 평온한 동물원 속 우리 속 그냥 남은 3명의 드가. 자, 앞에서 영화에서 이야기한 그 드가 도망가지 않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왜 욕하지 못할까요? 화자도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이게 드가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빠삐용 도망가는데 나는 안 갈래 라고 하는 그런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요 세 마리의 표범이 살고 있는 그런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라는 거죠. 친근감 넘치는, 이게 동질감의 이제 표현이고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왜냐면 요 드가가 곧 우리 속에 있는 표범 세 마리죠. 이게 동일시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일시 되는 게 이제 화자인 나인 거죠. 자, 그런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TV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결국 죽은 거죠. 네. 거봐, 결국 죽잖아. 자, 이 거봐, 결국 죽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화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도망가지 않은, 왜 내가 곧 도망가지 않은 표범 세 마리이고 도망가지 않은 드가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은 게 잘한 일이야 라는 어떤 정당화를 하고 있는, 자기의 선택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자기 위안이 될 수 있겠죠.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내가 드가 라고 해서, 요거는 내가 드가인가? 라는 걸로 끝나는 건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표범 세 마리야 드가, 우리 안에 갇혔다 표범 세 마리이고요. 그 다음에 드가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로. 그래서 내가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해서 성찰을 하는 부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년은 어떤 이런 그 실제 벌어진 어떤 뉴스의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빠삐용이라는 그 영화 속 그 인물과 결국 시적 화자가 동일시되는 그 이야기를 쭉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 이제 현실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내 모습의 어떤 이제 성찰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가 끝이 나네요. 자, 이 작품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토대로 쓰기도 했지만, 1년에서는 표범의 어떤 탈출, 이 자유를 벗어나는 이 표범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TV 밖에서는 이제 그 자유, 그 다음에 구속,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화자가 있는 그런 공간이 TV 밖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2연에서는 자, TV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이게 이제 갇혀있는 공간이 TV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구속, 그런 거를 인지하는 공간이 또 TV 안과 밖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 있고요. 영화 빠삐용 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빠삐용은 탈출한 표범 한 마리가 되겠죠. 한 마리. 그래서 이 빠삐용과 표범은 자유의 어떤 의지, 자유를 향해서 뭔가를 의지를 다지는, 그리고 이 드가 표범 세 마리 나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개의 이제 작품들을 봤고, 이것도 이제 어떤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는 두 개의 공통적 작품이네요. 자, 이제 적용학습 현대시 9번까지 본 거고요. 우선 지금 총 현대시 7, 8, 9 세 가지의 작품을 본 건데, 우선 여기까지 영상은 찍겠습니다.